우리 증시에 다시 2차 전지 주도 장세가 돌아왔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모가 36,200원 대비해서 지금 50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다른 2차 전지 쪽에도 좋은 훈풍들이 좀 예상이 돼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차 전지 정부의 2차 전지에 대한 5년간 38조 원 정책금융 지원, 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우리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핵심 광물 비축 기지를 구축해서 2030년도 기준으로 이런 핵심 광물들에 대한 100일분의 그런 비축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등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나오고 나서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나 많이 내려왔었던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7월달 기준으로 150만 원짜리가 아직도 69만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고점 대비 생각하면은 뭐 반토막 이상 난 그런 상태죠. 이런 종목들이 다시 이제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것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 보시면 지금 신고가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2차 전지가 살아나는 분위기를 우리가 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2차 전지주가 반등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들도 있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IRA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IRA라는 법안이 아직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세부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18일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의 IRA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국에서는 수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좀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용 분리막이나 전해질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이 세액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호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 기업들 쪽은 이번 IRA 새로운 법안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다행인 거고, 태양광 업계는 여전히 남아있는 중국 기업의 IRA 수혜 가능성을 주목하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태양광 쪽은 그리 좋진 않대요. 그리고 정유 업계는 미국이 지속 가능한 항공유, 줄여서 SAF라고 하는데, 요 친환경 항공유의 지원금, 보조금을 주기로 하면서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도 지금 뭐 정유주를 갖고 계시든 아니면 배터리 관련주를 갖고 계시든 태양광 갖고 계시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출 나가고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중국 쪽에서 수출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반면에 미국 쪽에서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그런 흐름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게 돼서, 미국에서 가장 큰 우리의 수출 국가인 미국에서의 정책들을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은 전기 화학성 활성 물질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며 세부 적용 물질로 전해액과 분리막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배터리 관련 AMPC 대상을, 이 AMPC라는 거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새로운 보조금 법안인데요. 배터리 셀과 그 모듈로만 한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안내서에서도 전해액과 분리막이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발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 공장이 있는 전해질 기업인 엔캠이 빠른 시일 내에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라는 회사, 요 회사 잘 보셔야죠.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요 회사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캠이라는 회사는 제가 예전부터 방송에서도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고, 최근 주가가 소리 없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올라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되게 의구심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이유가 설명이 된 거죠. 그리고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의 주가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뭐 말이 되는 주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이 회사의 주가가 4,400원이었었는데 지금 3만 원이에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이시죠? 요거는 지금 정상적인 이 상장 주식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비상장 주식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 회사의 주가가 작년 겨울에 3,900원짜리가 지금 3,3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계속 과고만 하고 있어요. 과고만 있어요. 미국에 지금 공장 짓고 있다는 그 소식, 그거 하나. 그리고 누가 사고 있는지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지금 사셔도 되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보다는 차라리 요 회사의 대주주인 모 회사죠. 모 회사인 이제 동아기업 같은 걸 사는 게 어떨까? 동아기업은 지금 연초 지금 얼마입니까? 연초 대비해서 얼마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올해 저점 기준이 3만 원대인데 지금 뭐 바닥 대비해서 좀 2배 정도 좀 올라온 상태인데, 아까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생각하면은 그죠? 요거 생각하면 지금 여기 주가가 저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지금 뭐 최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동아 기업의 경우는 1조 3천억인데 지금 뭐 자회사의 비중이 지금 벌써 막 엄청나게 커진 상태. 자회사가 지금 모회사를 뛰어넘기 직전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1조 3천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아기업이라는 종목이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올라가면서 좀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특히 많이 샀어요. 특히 오늘 많이 매수가 들어와서 좀 앞으로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도 바닥에서 살짝 올라왔는데, 이 SKI 테크놀로지도 이번에 그 미국의 새로운 보조금 대상이 되면서 주가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죠. SKI 테크놀로지는 2021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그 뒤로 반토막이 뭡니까? 최고점 기준이 거의 25만 원짜리가 작년 힘들었을 때 기준으로 거의 4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5분의 1보다 더 하락을 하는 굴욕을 겪었었는데, 올 초에 한번 세게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뭐 단기 급등주가로 보이진 않는데 지금 천천히 모아두신다면은 괜찮을 걸로 보고 있어요. 아까 이제 기사에 나왔던 엔캠이라는 종목 역시도 최근에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종목을 방송이 2대1 TV 막 나갔을 때였으니까 이제 몇 달 됐어요. 한 반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쯤에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정고점인 9만 원을 넘어서 저는 내년에 한 10만 원 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치고 있을 때도 2차 전지 쪽, 아마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바로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바닥 찍고 나서 살살 잘 올라가고 있죠. 엔캠의 경우는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올해 좀 실적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에 도달하는 시간이 좀 길어진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좀 아쉬운 부분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의 호재를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얘네가 지금 중국의 CATL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엔캠은 참고로 이 전해액 생산하는 기업인데, 얘네가 지금 제 적어놓은 메모장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지금 전고체 기업도 인수를 하나 했고요. 그래서 미래의 재료로 전고체 재료로 하는 게 있고, 전액 생산해가지고 LG에너솔루션, SK이노베이션, 또 중국의 CATL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미 그 공장이 한국에도 있고 좀 미국에도 있고요. 뭐 중국, 폴란드, 헝가리 지금 각 대륙마다 다 현지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해서 현지 조달이 가능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캠의 전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제가 방송했던 걸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뭐 86,000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를 목표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일단 10만 원으로 목표가는 저는 상향 조정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회사가 처음 상장했을 때
그때 2021년도 11월 달에 한참 차가 엄청 좋을 때였는데 그때 만들었던 13만 원까지 가는 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딱 제가 그 증지 바닥이었을 때, 우리 10월달 증지 바닥이었을 때 그때 제가 정말 좋은 기업들은 50에서 100%씩은 다 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50% 왔어요. 100%까지 가려면 10만 원 가야 되는데 요거는 저는 내년 안에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호재들, 중국의 CATL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생각했을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인데 미국 쪽에서도 호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좋은 일이 있는 거니까 요거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보실 때는 이제 전방 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당연한 거지만 2차 전지 자체만으로 뭐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잘 팔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당연히 뭐 주가도 이제 올라가고 하는 거잖아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한국의 완성차 수출액이 2019년도에 비해서 8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품의 수출 속도는 조금 더디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이 미국 쪽 수출은 1등이고 대중국 수입, 중국 쪽이 수입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국이 거의 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완성차는 잘 팔렸지만 부품 쪽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팔려서 이번에 수출 규모를 보니까 이미 올해 11월 기준으로 10개월 만에 작년의 연간 수출액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이미 이 전방산업이죠. 전방산업 좀 이미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요게 이제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친환경차,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도 친환경차들이 수출이 판매되면서 단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부가가치 자동차들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을 보시게 되면은 올 3분기 전기차 배터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하고 있고, 그중에 미국 수출 비중이 64.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은 중국보다는 미국 쪽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IRA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자동차 부품이라는 거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자동차 부품이 이제 뭐 배터리도 있고 많잖아요. 부품 쪽을 크게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작년보다는 수출 규모가 많이 늘지 않았고 작년보다 좀 줄었다. 2019년도 대비해서는 겨우 4% 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도 이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주를 투자하실 때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수혜가 되는 종목이냐 아니냐. 저는 확실하게 이 뭐 미국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지금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내년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미국 대선이 있다는 걸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라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혹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IRA를 비롯한 정말 많은 법들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이 또 의미가 없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어떤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선거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미국 쪽에 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보니까 이제 미국에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우리나라 아까 뭐 엔캠이 가지고 있는 전해 공장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완성차 자동차 공장도 내년 말부터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좋은 내용이네요. 아까 설명하다가 좀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 현대기아차가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50만 대를 달성을 했고 2021년도에는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01년도에 진출했으면 벌써 22년 전인데요. 그때 50만 대에서 2배로 판매량을 늘리는데 10년이 걸렸어요. 현대기아차가 50만 대에서 100만 대 가는데 10년이 걸렸는데 2016년도에 140만 대를 돌파를 했고요. 그러니까 100만 대에서 140만으로 가는 데는 5년밖에 안 걸렸어요. 50에서 100 가는데 10년 걸렸는데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이 오픈을 한다면 연 200만 대 판매도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SUV 같은 어떤 현지 스타일의 그런 자동차들, 그리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같은 것들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그죠?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자동차와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주들의 그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와 2차 전지, 그리고 또 전기차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또 꼭 보셔야 되는 내용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CES가 있어요. 지금 이제 CES라고 하면은 1월 9일 날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되는 그런 가전 전시회인데, 이미 이 CES는 이미 2년 전부터 모터쇼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전기차 또 모빌리티 이런 것들에 완전히 신기술들이 완전히 결집되는 그런 행사인데, 작년 기준으로 코로나 이후로 최대 규모의 행사가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 당연히 총출동한다고 하고요. 현재 지금 이 CES에서 그 기조연설을 하는, 이게 뭐냐면 이제 행사하기 전에 이제 뭐 앞으로의 전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연설자로 나서는 그 대상자가 올해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이번에 출장기를 오른다고 하는데, 그중에 정의선 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온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동안 삼성이랑 LG의 CEO가 기조연설 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비가전 한국 총수로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를 되게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이전에 현대 쪽에서 로보틱스를 얘기했던 게 2년 전이에요. 2022년도 CES 찾아보시면은 그때 현대에서 로봇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로봇 테마라는 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2022년도에 처음에 언급은 됐었을 때는 잘 못 갔어요. 그러다가 올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죠. 보이시죠? 그리고 뭐 유진 로봇 같은 거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재작년에 좀 많이 올랐었죠. 이때 이제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가 역시 올해 마지막 슈팅 한 번 더 나왔었고, 그리고 뭐 로봇 티즈 같은 것들도 보면은 작년 초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던, 재작년입니다. 2022년도에 그때 CES 어쩌고 하면서 많이 올랐었고, 올 초에도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보이시죠? 이런 것들 다 바닥에서 12,000원짜리가 막 38,000원 가고 2만원짜리가 4만원 가고, 근데 로봇이라는 열풍이 이제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온다고 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쪽의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쪽 얘기가 사실 제일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렇다 할 내용이 없기는 한데, 일단 LG 이노텍 쪽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기술을 탑재한 실물 모형들을 내보인다고 하고, 우리도 이제 같이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니까 이제 현대에서는 미래 모빌리티뿐 아니라 수소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자동차들이 많이 공개가 된대요. 그래서 중형 컨셉카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기아차의 신차도 한번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들도 이번에 CES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쪽, 배터리 쪽에 뭐 딱 그것만 보실 게 아니라 전방 산업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이 좋은 모습 보여서,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서 요거를 지금도 들어가도 되겠나, 이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중간에 지금 바닥에서 사도 될 만한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솔직히 지금 단타로는 좋지만 지금 사가지고 앞으로 한 6개월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가겠지 이런 구간은 아니에요.
이 종목도 분명히 살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은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들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현재 요거를 따라 들어가는 거는 단타 하시는 분들, 정말 초단타, 나 지금 들어갔다가 나는 빠지면 손절 빨리 할 수 있어, 이러신 분들이 아니면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비슷하게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것도 항상 보면은 주가가 꼭 급등하고 나면은 질문이 들어와요. 급등하고 나면 물어봐요. 그런데 살 타이밍은 언제나 조정받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는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보지 말고,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들이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CES가 진짜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CES가 인공지능 테마도 만들었고요. 전기차 테마도 만들었고, 과연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룰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율주행 쪽이나 이런 거는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그 로봇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에서 이번에 로봇 나온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애플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아직 모르겠어요. 너무 정보가 풀리지가 않아서. 근데 애플카 얘기 나온다면 LG 쪽 그룹주들이 수혜가 되는 게 많으니까요. 지금 LG그룹이 그 자동차 바퀴를 제외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부터 해서 차량까지 다 만들 수 있대요. LG가 핸드폰 접고 나서 차량 전장이랑 가전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쪽으로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LG 쪽이. 그래서 혹시 애플카 얘기가 나온다면 LG그룹주들도 저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LG그룹 중에서는 LG이노텍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차전지에 대한 내용들,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내년 2024년도에 새로운 주도 업종이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